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견에 의해 행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회의 비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협회 감사단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부 서울 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총무이사이기 때문에 공문이 날라온 거를 그래도 확인하고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로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당시에 했던 분석을 기자님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산 및 감사 보고에 대해 대의원들이 답변 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지난 서치총회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부에는 총회할 때 보통 협회장님이나 아니면 저하고 아니면 부회장님 이렇게 참석을 다른 지부에 했는데 어찌된 건지 지난 서치총회 때는 저희가 그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떠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대의원들과 그다음에 감사님과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들은 바로는 한 대의원이 그 재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어떤 비용이 예비비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 당시에 총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임원도 한 명도 없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대의원이 추후에 그럼 감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보고하기로 하자 그런 전제 조건이 나온 다음에 그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추가 감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회의법이 기본인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같은 부적절한 요청 외에도 감사 의견을 존중해 지난 5월째 추가 감사에 성실히 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공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 공문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면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제 상식으로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서치에서는 총회가 끝나고 4월 달에 이사회를 또 열어서 법무비용 2천만 원을 또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초에 이제 감사님께서 서치 감사가 추가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님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법무비용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감사님이 전달을 못 받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문 네 번째, 최근 김민규 회장이 협회 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저 임원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모 임원이 본인의 법무비용에 밝히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율성을 동선 침해한 것은 물론 법무비용 지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원 단톡방은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도 하고 이런 얘기 저희가 나오는 그런 방입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래서 5월 26일인가 7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그때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저는 그때 바빠서 이제 참석 그 톡방에 제가 논란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임원이 법무비용에 대해 밝혀달라는 이야기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단톡방의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게 유출되고 그래서 회원으로부터 협회장님이 좀 이렇게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장님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해서 저도 그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나와서 서로 간에 좀 과열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치도 법무비용 2천만 원 건에서 좀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하고 한 임원이 말했고 그때 톡방을 보니까 서치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시텍스 기자회견 때 다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이제 또 속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회가 그 소송단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협회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고요. 그때 H 이사께서 지난 이사회 때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한 그건 회의록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은 그 톡방에서의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을 했는데 그걸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지구에서 협회 감사 요청을 한 공문에 협회 임원 단톡방에서 본회 법무비용에 대해 밝히라고 언급했던 당사자입니다. 최근 모 치과 전문지에 H 이사로 명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상 발언과 아쉬움 몇 가지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대한치과협회 임원들의 모임인 단톡방에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전문지에 노출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회 임원은 회원들의 대소사와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국민의 정서 흐름 등 치과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이들 중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임원 단톡방은 치과계 모든 대소사와 잡다한 의견들이 올라와서 사전 조율 혹은 해결 방안 개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판에서는 회원을 위하고 소통한다고 끊임없이 지지를 호소합니다만 정작 우리 임원들의 소통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승화되지 못한 의견들이 마구자리로 외부로 유출되면서 가십거리로 전락시키기를 좋아하는 일부 언론에 노출되면서 협회와 임원의 명예는 실추되고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 쉽게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임원 단톡방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만 회원 앞에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회의 협회의 정관과 각종 규정이 거의 그대로 지부와 군에서 준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번 단톡방에서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크나큰 잘못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저러저러하게 집행된 사안으로 사전에 알림을 못했다 등의 사유로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를 못할 이사 임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원 단톡방에서 올라온 사유에 대한 비밀 보장도 못하는 임원이라면 어찌 임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조직의 힘은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사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법무비용 2천만 원 대한 건은 절차와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이 요청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셋째는 비리로 문제와 관련되어서 협회의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기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떤 치과의사가 찬성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협회에서는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가동하여 서울시 치과의사회 지원 요청에 각종 성명서와 소송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와 임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비급여 공개위원회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은 같은 협회 임원으로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 그 질문한 협회 H 이사님께서 그 이사회에서
한 발언을 제가 똑같이 읽어드렸습니다. 공항을 보면은 대한치과세 정관 44조의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견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본회의 비급여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법무 비용 시출 타당성에 대한 협회 감사단의 감사 요청합니다. 이게 이제 공문의 마지막 줄 핵심입니다. 감사 요청일 겁니다. 공문에서 정관 44조를 들어서 지부 감사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정관 4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관 44조는 제6장 이사회에 포함된 조문입니다. 지부의 감사, 필요에 따라 각 지부의 사무 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이게 44조입니다. 이 내용을 분류를 하고 살펴보면은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사회가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에 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감사 먼저 감사는 요청을 하는 반대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협회 감사단을 지목하여 감사의 주체로 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부 감사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감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감사단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총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반려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사회 토의 안건으로 올린 이유는 그만큼 서치 회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 맘대로 반려시켜버리면 또 지구에서 힘들게 공문을 올렸는데 그것도 왜 올리지 반려시켰냐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12억 지난번 이사는 토의 안건 제목을 서울지부 감사의 건으로 올린 게 아니라 공문 제목하고 똑같은 비급여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 건으로 올린 겁니다. 즉 서울지부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부에서 이러한 감사 요청에 대해서 공문이 올라왔는데 이 공문을 총무부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이러한 내용을 이사에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사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협회가 그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언론을 제가 봤고요. 마치 서울지부와 협회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회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기본 정신이 협회는 서치가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회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비급여 관련뿐 아니라 모든 회무에서 서치와 협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는 지양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협회의 입장은 지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5항에 관한 거, 공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 44조는 주체가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태양광 기자님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올려놓고 이거를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이거를 참 제 개인적으로 반려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수치에서 온 공문이라 이거를 이사님들과 토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례적으로 조사가 구성되면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다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가 좀 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겠지만 조사된 배경만 설명해 드리면요. 작년 11월 9일 날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 본부 대표 장지환 일무에서 그 발신 번호가 장지환 대표의 핸드폰 번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 치과사태 임원 회원들에게 발송이 됐습니다. 이 발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12월 9일 날 박창진 회원 및 외 103명, 104명이죠. 포함해서 문자로 발송된 이미 단체 장지환 대표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저질 투쟁 공부 성명서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해달라는 팩스를 받았고 의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협회 개인정보 책임자가 이것을 적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동의하고 조사위원회 공개하고 감사에게 제출해달라는 그런 공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회에 이제 그 팩스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 협회 감사이신 배종현 감사님으로부터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긴 게 아니라서 제가 간단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내용은 그 협회 감사가 지금과 같은 내용 문제 똑같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협회 부회장인데 왜 부회장이면 본인이 다른 의견을 협회 이사회나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 투쟁 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왜 회원들이 그걸 모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장진 회원이 제기했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했고 그걸 어떻게 수집해서 동의를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이쪽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논의해서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 때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1월달 이사회 때 저희가 이사회 수집해서 당장 부장에게 두 가지 큰 게 논란을 벌이는 두 가지 하나는 개인 정보를 어떻게 여기 수집해서 발송했는지, 그러니까 수집한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었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협회 부회장이면 정관에 내각되지 협회 회장을 보조하고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인데 왜 처음에 문장이 회장을 비난하는 문자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협회와 그 임원 간의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사회에서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감사님의 그런 요구가 있었고 협회 회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단장 부회장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먼저 조사 대상은 박창진 회원을 소환해서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 물과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장지환 대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사회 때 장지환 부회장이 얘기했던 거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완전 합의를 된 것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를 받고 제일 방지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정확하게 받은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장지한 부회장을 조사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석을 제가 기억으로는 한 4-5차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3차례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서 조사위원회가 출석을 했는데 본인이 서면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서면으로만 하고 대면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서 사실은 그 다음 이사 때 저희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조사위원회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이사회 존중을 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이 조사 방식을 결정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거는 이거는 좀 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조사위원회가 부르셨는데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카톡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한 요구한 대로 서면으로 조사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대면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불응할 때는 미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불응할 것인지 해서 논의했는데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전에도 조사위원회가 열린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장지현 부회장도 조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때 협회 직원 관련해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위원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면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조사 방식을 정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맞는 것이 본인이 그걸 정해서 물론 부득이하게 움직일 수 없다거나 또 투명하게 들어갔다거나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을 가지고 서면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처리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번 더 보내서 만약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응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에서 다시 한번 2차례가 더 보낸 다음에 끝까지 참석을 불응했기 때문에 전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불응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해부를 해서 거기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저희가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하자라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모든 조사위원 전원 일치에 그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있어서 제가 그걸 지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게 저는 조사위원장으로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보도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현직 부회장이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동문회 같은 동문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일단 조사위원회에 뿌려서 저는 위원장이 됐고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요. 결코 이걸 징계를 받겠다 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본인이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줘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다루면 좋겠다는데 의견의 인식을 모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문제로 할까 검토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04명의 회원들이 이거를 만약에 소를 걸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소식을 다 보니까 확실하게 변호사 의견도 이거는 법법을 한 게 맞다는데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건 어떤 정도 징계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수원을 떠난 거고 저희가 조사위원회가 이거를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강제로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윤리위원회 해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연식 파일을 아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핵심은 그래서 박장준 의원이 공개지령 주요 내용이 개인적 용도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이 있는지,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도서과 강제 공개 조직 투쟁본부 대표 장재환 투쟁본부가 대한직거수협회원의 개인정보를 하나인 휴대폰 번호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각 위원회 동의하에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내왔고요. 그 답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에 단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경로로 입수를 했는지는 아직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서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박장준 회원이 비급여서가 강제공개 조직 투쟁본부 장재환 대표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개 사과를 받았는지 여부를 이제 저희가 조사했는데 일단 공개 사과를 받은 적은 없어. 이메일 오가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이 문제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필로 타이핑한 부분을 받은 적이 있음.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내용을 박창진 회원이 타이핑을 했고 그 위에는 동의합니다라는 정도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1월 9일까지 공개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문자 내용대로 1월 10일 법적 절차의 진행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해서 박창진 회원은 법적 절차를 진행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분의 그 말씀이 서로 좀 틀린 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사회에서는 우리 또 장주환 부회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박창진 회원하고 대면에서 조사를 해보니 약간의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창진 의원은 조사 당시에 장재환 부회장과의 대지를 원했습니다. 둘이 같이 나와서 조사를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제 장재환 부회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무산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개인정보라는 게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를 위반한 건 맞지만 저 자신도 심정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문자를 공개적으로 보낸다고 하면 개인정보 저도 모르게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로 떠올랐지만 제 생각은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해석이도 없고 막상 문자를 보내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보니 이게 개인정보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두로 올라가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그 핵심이 약간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회 부회장으로서 그냥 상식적인 아니 협회 부회장으로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조직 투쟁본부 대표 장재환 이렇게 해가지고 성명서를 이제 내셨는데 내용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두 줄만 읽어보면 박태진 협회장은 회원의 대표이니까 복지부의 하수인이니까 시험본 비교와 강제공개 수용을 처리하고 회원부에 적극 나서라 이런 문구가 저도 같은 협회에 있는 임원으로서 듣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일반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렇게 하려면 협회를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그래야지 협회 부회장으로서 이럴 수 있나 뭐 그런 상식적인 그래서 저랑 그 이사회에서도 장재환 부회장하고 좀 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게 저는 저변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가 매개가 되어서 이렇게 조사까지 하게 되고 했지만 그래서 제 실적은 그렇고요. 아까 제가 하나 처음에 그 서울시 공무원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그래서 감사님이 6월 27일인가 수치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제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서치 감사님과 서치 집행부가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
해결되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협회에 뭐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장지하는 그 부회장한테 제공하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협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지한 부회장이 소명해 주길 바랬었는데 제가 그냥 의사협회 쪽으로는 그냥 그 대표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돈을 받아서 이렇게 취합해서 보냈다고 대충 얘기를 썼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앞으로도 많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돈을 때는 동의하에 돈해야 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쓸 때 쓰는 거 말고는 제가 돈이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뭐 3천만 원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이게 선거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 동문회 단을 가기도 하고 뭐 계속 가긴 하는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걸 클리어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협회가 좀더 면밀한 조사해서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하려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게 되면 앞으로 조사위원회가 그래서 안 나가면 그만이네 하는 그 소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조사를 성격에 불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걸 하는데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떤 꼭 징계 대상이 돼서 이를 힘을하는 게 아니라 상정 안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부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리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없는데 일단 그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수집해서 이런 그게 올라왔는데 이걸 다룰 것인지만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논의해서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질문하신 기자분 질문하고 비슷해서 그건 뭐 갑자기 이걸 왜 했냐고요? 갑자기 좀 근데 제가 이걸 하다가 3월달에 사실은 조사위원회 꾸려져서 저희가 이제 1월달부터 3월까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게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그게 논의가 돼서 오늘 결국은 조사위원회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도 먼저 할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백상은 소송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죠. 저도 사실 궁금했었고 뭐 정확하게 알고는 했었는데 본인이 선정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할 여력은 없고 한 방법을 도출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보내가지고 이거 받으신 분 아니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걸 할 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몇 명한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지한 부장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설문조사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논의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그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나오게 해서 대면조사를 해서 안 하면 끝까지 부정하면 그냥 도논한 걸로 마무리할 건지 해서 논의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설계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일단 참석해달라고 공고 보냈는데 뭐 참석 못하고 설문을 하겠다는 거 와서 답답한 거죠. 네. 저희가 이사조사를 결정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참관 필요한 걸 알고 있고 압도적으로 통과된 걸 알고 있거든요. 조선에서 그 이사회 통과된 걸 있으니까 저는 다 부자나 부회장에서 논의가 된 거고 했으니까 그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참석해서 요구를 한 거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박찬진 원장이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비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박찬진 입장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필요 때문에 들었을 때 협조적으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치를 이용하지 말라, 이용하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든지 그런 뉘앙스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일일이 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변호사 자문 의견으로는 정보를 위반한 게 확실히 맞기 때문에 협회 정관 개정 규정에 의해서 뭔가 거기에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근데 저희가 그걸 그 조세로는 그걸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협회 부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의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낸 것으로서 협회 명이 취직이고 혼란시킨 부분 그 두 가지 하고요. 세 번째는 참석이 누구에게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 세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관례적으로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질타하신다면 질타를 받겠지만 아까 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서영건 기자님도 그걸 좀 이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했나 하니까 상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반려 정도 해서 우선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반려해서 다시 되돌려보내서 다음번 이사회 때 또 재논의하자 하는 경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구에서 올라왔으니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찬반하자 하고 찬성 의견 받는 데서 찬반한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아까 소상히 설명드린 대로 이 공문에 이러한 어떤 모순점도 있고 이걸 할 건데 과연 이런 걸 가지고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님을 다 이해를 시킨 상황에서 그럼 이거를 굳이 안건으로 상정을 그러니까 안건 상정이 아니라 찬반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오해가 생겨서 안건 상정에서 그냥 제외하자 이렇게 돼버렸고요. 거기서 그 회의록에서 빠진 이유는 제가 오늘 그 총무부의 담당 차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토의 안건에 당장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다음 이사회 때 또 올려서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찬반 투표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공문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감사를 하냐마냐를 찬반 투표하는 건 아니라고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